네, 안녕하세요. 전진욱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 중에 반짝반짝 빛나는 세 번의 순간, 즉, 신입일 때, 5년 차일 때, 그리고 10년 차일 때, 이 중에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5년 차일 때 여러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집중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제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5년 차일 때 여러분들은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겁니다. 일단 왜냐면요, 가성비가 참 좋아요. 가성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동안 경력을 쌓았다면요, 5년 차 정도가 된다면,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5년 차나 7년 차나 8년 차나, 뭐 이렇게 오래된 경력자들하고, 누가 더 잘하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전문가들은 보면 대부분 알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되게 연차에 비해서는 되게 잘하는 것처럼 실력이 뛰어난 것처럼 보일 겁니다. 오, 저 정도에 저런 걸 한다고? 그러면서 뭐 연봉은 5년차 연봉이니까 그렇게 기업 입장에서도 5년차 정도면 부담스럽지 않은 연봉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값이 여러분들의 가치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가 바로 5년차예요. 그런데 사실 뭐 지금 이번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 주제는 그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5년 차일 때 여러분 자신을 반드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이 회사에서 롱런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이직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져야 할 시간이라고 봅니다. 저는. 자, 왜 그러냐면요. 5년 차가 되면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은 매니저 업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맡게 될 가능성이 커요. 즉, 뭐, 과장급 혹은 팀장급, 어떤 책임급, 그쪽 일을 이제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매니저라는 게 무슨 일이냐면요, 5년차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회사에서는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5년차 이상이 되면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해줘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팀, 혹은 어떤 인원, 혹은 어떤 직원들을 여러분들이 리드해야 될 입장이 될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사수니까요. 여러분들 부사수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면 몇 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인가요? 어떤 이제부터는 팀 관리의 역할도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다들?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 회사 있죠. 그 회사에서 내가 조금 있으면 한 뭐 1년, 2년 있으면 여기서 내가 매니저 역할을 이제 좀 어떤 정말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봤을 때 여기서 나는 내가 여기서 어떤 팀 매니저 역할을 할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보인다. 내가 7년 차가 되든 8년 차가 되든.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저 위에 팀장급들, 실장급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퇴사할 것 같지도 않아. 그리고 잘릴 것 같지도 않아. 워낙에 실력이 출중한 분들이라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매니저 역할을 좀 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그쵸?
계속해서 이제 부사수 역할만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어떤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조직 관리도 좀 하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좀 적극적으로 이직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딱 그 시기에 5년차 정도가 됐을 때.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 그 어떤 회사에서 팀장을 이제 뽑는 경우가 내부든 외부든 간에 제 경험으로는요, 회사에서 팀장을 뽑는 경우는 딱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일단은 회사 내부에서 그동안 성과가 확인이 되고 충분히 능력을 인정받았다. 자타가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팀장으로 이제 승진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요, 다른 회사에서 팀장을 데려오면 되겠죠. 실력 있는 팀장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팀장급을 데려오는데요, 다른 회사에서 이미 팀장을 하던 사람을 데려와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팀장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을 데려와서 팀장을 시키는 게 더 좋을까요? 어떤가요? 두 번째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떠안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잘하는 것과 이 팀 관리를 하는 것은 제 경험으로는 굉장히 다른 분야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이제 팀장을 채용할 때는요, 이미 팀장 경력이 있는 사람을 데려온다라는 거예요. 팀장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7년차, 8년차라도 데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팀장 경력이 없는 사람을 7년차, 8년차라고 해서 바로 데려와서 팀장을 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관리 경험이 없으니까. 팀을 이끌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팀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내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팀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 보인다. 앞이 보인다 한다면 거기서 열심히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나는 여기서 좀 힘들 것 같아. 그렇다면요, 5년차 정도쯤에 미리 이직을 해서 이직한 회사에서 능력 인정받고 거기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 친구가 일 잘하니까 팀장을 시켜보자. 이런 게 보통의 루틴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는 상관없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고 나는 그냥 내 일만 할래. 예, 그럼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대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예,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라서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그 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직 관리라든가 팀장을 하고 싶다면요, 5년 차 정도에는 이직을 미리 해서 좀 빠르게 이직을 해서 거기서 여러분들의 평가를 받는 시간을 최소 2년 정도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승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게 이제 5년 차 정도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반짝반짝 빛난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